안녕하세요. 조비 에비에이션 종목 투자 리뷰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후에 살짝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등을 했죠. 그런 후에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또 살짝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주가라는 것은 상승할 때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을 때가 요 구간이었었죠. 제가 이야기했던 게 4에서 6달러 선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요 사이에서 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4달러 부근에서 보면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요 밑으로는 크게 밀리지 않는 지지 형성이 되어 있다. 우리가 지지대, 저항대 이러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상승했을 때 뭐 여기서도 뭐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야기했던 게 여기서도 이야기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 조정을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조비 같은 경우는 UAM 성장주로서 현재는 한 자릿수의 가격이지만 이게 시간이 투자를 하게 되면 두 자리에서 세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9.3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0달러를 돌파를 못했어요. 10달러 돌파를 했으면은 두 자리가 됐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세 자리까지도 100달러까지도 충분히 보인다. 그러면 지금 뭐 10달러에서 사도 100달러만 가도 그렇습니까?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했을 때 4에서 6달러 요 구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 가서는 더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장주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성장주를 매매를 하더라도 국내도 좋아요. 근데 미국 거를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세계 시장을 선도를 하는 게 미국이죠. 그리고 UAM 관련해서도 세계 1위가 바로 조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비를 투자 의견으로 제시를 했던 경우고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하셨다라면은 조금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반드시 이런 세 자리 수익까지 맛을 보게끔 해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특히 단기 투자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인내예요. 주가라는 게 그냥 쭉 쉬지 않고 상승한 게 아니라 항상 주가는 상승과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상승과 조정. 이거를 반복을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내를 할 때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인내는 뭐냐? 그냥 내가 지금 매수했잖아요. 매수한 가격에서 내가 목표한 가격이 있죠. 그냥 그 가격대까지 이 주가의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덮어두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차트를 잘 보지도 않아요. 차트 보지도 않고 보긴 보죠. 근데 그 차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전에 한번 보고 그다음에 뭐 점심시간에 있으면은 보고 뭐 점심시간에 시간 없으면 안 보고 그냥 마감 한번 보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시세가 나오면 그때 이제 조금
관심을 갖지, 뭐, 그 전에는 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뭐, 내가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차트가 내가 욕심대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맞춰서 그게 상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힘들어져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수를 해서 그냥 보유를 하시다가 또 세 자리 숫자 올 때까지 그냥 네가 오르든 말든 뭐 파동이 왔다 갔다 하든 말든 신경 안 쓰시는 게 오히려 고수익을 또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근데 급하신 분들은 아마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을 좀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 말고 이렇게 툭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또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투자, 매수 아니라 투자에 매수란 말 하지 않을게요.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대는 미래를 보고 가지 과거를 보고 가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시대를 볼 때 미래를 보지 과거를 봅니까? 근데 이제 과거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면은 본인 인생의 성장이 있지 않아요. 성장을 하더라도 이기가 가죠. 미래를 보고 가야지 본인의 인생도 성장을 합니다. 과거에 뭐 이랬다 저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현상이 올 거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시대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지 과거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UAM이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죠. 근데 이게 이제 초기를 이제 지나서 성장을 가고 성숙을 하고 그런 단계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죠. 근데 투자라는 거, 특히 주식이라는 것은 선행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진짜 선행을 많이 하죠. 대부분 우리나라 주식은 뭐 테마든가 주가가 좀 선행을 해서 많이 가는데 우리가 교통의 그 변화를 한번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는 이제 말을 타고 다녔죠. 뭐 국내도 그랬고 뭐 유럽도 그랬고 말이 이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자동차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과거에 뭐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들도 보면은 불과 뭐 몇백 년 전이에요. 백몇 년 전이에요. 백몇 년 전에 보면은 말도 다니고 마차죠. 말로 통한 마차 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도 같이 막 섞어서 다니고 막 그 유튜브 보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차에서 자동차로 가는 그 어떤 전환이 되는 그 시기에 보면은 마차도 다니고 막 차도 다니고 그래. 근데 이제 마차의 시대는 저물고 자동차의 시대로 갔죠. 자동차에서 또 어디가 또 왔나요? 비행기가. 그죠? 원래 이거네 하나 빼먹었네요. 말에서 이제 기차인데 말, 기차 중 하나 빼먹었네요. 말, 기차, 자동차, 비행기.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교통수단은 바로 UAM이 마차로 다니다가 그 다음에 기차 깔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에도 말차가 있다가 미국이 먼저 우리나라에 이제 기차 선로를 깔긴 시작은 했어. 시작은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기차를 이제 했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타라는 하나의 교통수단이 됐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기차 타고 다녔고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그다음에 비행기 이제는 바로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면은 기사들도 볼까요? 이런 조비 관련된 기사들인데 이 미래 이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보면 미 공군하고 함께 전기 항공기 유지 보수 훈련 프로그램을 성료했다. 자, 조비의 전기 항공기 점검하고 유지 보상 방법을 다뤘으며 미 공군 비행 테스트 파일럿과 항공기 정비 담당자를 포함한 여러 공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자, 보시면 또 볼까요? 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이, 날아다니는 택시 시대, 하늘길 경쟁, 불붙는다. 자, 도심 속에서 이동, 지역 간 교통 서비스 역할. 자, 2050년에는 4억 5천 명 정도 이용된다. 서울은 1,550만 명이. 미국, 독일, 중국 등 기체 개발 속도 상용화 경쟁, 글로벌 항공사, 모빌리티 회사 잇따라서 투자를 한다. 전 세계가 도시화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90년, 2000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보면은 도시화 전망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이거는 UN 경제사회국에서 2018년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도심을 나는 미래 항공 교통 산업은 흔히 에어택시로 알려져 있다. 기체가 도심을 날아다니며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도심 속 항공 교통의 개념으로 시작한 산업은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며 더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지역 간 항공 교통 RAM입니다. 개념관이 확장하게 됐다. 이러한 UAM과 RAM을 모두 합친 상위 개념이 AAM이다. 자, 서울에서 인천공항 20분 만에 교통난 해결할 열쇠. 자, 국제연합, UN이죠. 전 세계 도시화율은 2018년에 55.3에서 2050년은 68%를 넘어설 전망이다. 도시화가 되면 어때요? 교통 혼잡하겠죠. 체증이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도시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지상, 지하 교통 인프라는 제가 말했죠, 저번에. 이미 도시에서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돼버려서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포화 상태가 이제 한계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출퇴근 평균 통행 시간은 하루 약 116분, 매일 2시간가량을 출근과 퇴근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거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가의 행정도시, 경제도시 이런 것들을 다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에 이제 과밀화 현상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도시방공 모빌리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거를 지역별로 분산을 잘 해놨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경제적인 부분들, 인구의 이런 소멸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건데 좀 아쉽긴 합니다. 자, 보시면 UAM을 통한 항공 운송 서비스의 활용 범위, 공항 셔틀, 항공 택시, 항공 통근, 지역권, 항공 여행이요. 도심이,그래서 이제 광역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환경 오염 문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로 하니까요. 조비 같은 경우는 수소도 있습니다. 자, 소음이 60dB 정도 일상 대화 수준까지 낮아졌다. 아까 나왔죠? 인천공항, 서울에서 인천공항 승용차 1시간 걸리는데 20분이면 간다. 자, 미국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AAM 시장 규모는 상업화 초기인 30년 3,200억 달러, 약 457조 원에서 2040년에는 1조 5천억 달러, 2,144조 원까지 커지고 추산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거, 커지는 거예요.
자, AAM은 하늘을 나는 기체뿐만 아니라 기체들이 하늘길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교통 관리를 하는 관제 시스템, 통신 시스템, 이착륙 시설 등 모든 생태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체 제작 업체들이 초기 AAM 개발에 뛰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도심항공 꼭 뭐 교통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다 형성이 됐어요. 다 법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용화하면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전 세계 1위 AEM 기체 제조업체는 미국의 스타트업 조비 에비에이션이다. 제가 조비,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비를 투자 의견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자, 2009년에 창업을 했죠. 그래서 AEM 기체 생산과 테스트 시설까지 모두 갖춘 기업이다. 2020년에는 우버에서 UAM 사업 자회사인 우버 엘리베이트를 인수했다. 근데 또 우버가 넘기면서 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또 지분이 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버의 프로그램 있죠. 우버가 이제 자동차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SK 맨 처음 우버 자체 좀 왔다가 실패해가지고 나갔다가 지금 SK하고 우버하고 합작을 해서 지금 UT SK텔레콤 SK통신사 쓰시면 아실 거예요. 알아서 그냥 UT에 깔아졌는데 그게 이제 우버하고 SK텔레콤 이제 합작해서 지분이 이제 절반씩 있어서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UA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도시 속에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운행하는 그런 부르는, 그러니까 UAM을 부르는 플랫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조비하고 오비하고 해서 우버의 플랫폼을 통해서 조비를 나중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부르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이 운항할 때도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운항할 때도 우버의 플랫폼을 통해서 조비의 에어택시를 부르는 거죠. 아니면 그 지점에서 우버가 있다가 연계해서 내가 에어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또 택시를 타고 다른 데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미리 한 번에 결제를 해서 또 교통으로 이동하는 데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만들겠죠. 자, 조비는 5단계로 구성된 미국 연방항공청 항공인증 절차 중 올해 초 업계 최초로 3단계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비가 개발한 전기 수직이죠. S4가 처음으로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에어택시가 처음으로 뉴욕 상공을 비행하면서 도심에서 에어택시 상용화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조비가 개발 중인 S4 모델은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크기로 최고 속력은 시속 320km. 320km. 네, 복잡한 뉴욕 맨하탄 시내에서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까지 단 7분 만에 갈 수 있다. 자, 조종사를 포함해 2인승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 경쟁사들에 비해 승객을 더 태울 수 있어 상용화를 할 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 조비는 올해 FAA의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AAM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국 델타 항공과 제휴를 맺고 뉴욕과 LA죠. 로스앤젤레스 공항 등에서 조비의 기체를 활용해 에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자,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조비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조비는 일본 토요타와 델타 항공 등으로부터 22억 달러, 약 3조 1,470억이 넘는 자금을 조달했다. 국내 통신기업 SK텔레콤도 지난해 6월 1억 달러, 1,430억 원의 지분을 투자했다. SK텔레콤도 잘 보셔야 돼요. 조비가 가게 되면은 좋으면 SK텔레콤에도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자, 또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아처 있어요. 아처도 지금 빠른 속도로 상용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18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조비가 더 낫겠죠. 9년을 더 앞서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자, 아처도 내년에 상용화 서비스, 그러니까 곳곳 이런 기업들이 상용화에 지금 시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글로벌 안성차 제조업체죠. 스텔란티스가 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우리나라 기업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AEM 상용화를 위해 아처 손을 잡았죠. 좀 진행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자, 2011년에 설립된 독일의 스타트업이죠. 볼로 컴퓨터도 주목받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유럽 쪽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독일의 릴리움, 그 다음에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어요. 여기도 조금 잘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기체부터 시스템 개발까지 속도. 자, 보면 준비기 초기, 성장기, 성숙기가 있습니다. 자, 23년부터, 보시면은 20년부터 올해까지 준비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가 이제, 여기 준비기고 내년부터가 이제 초기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년부터 해서 성장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4월 달에 현대차 대한항공에 참여했죠. 원팀에서 또 이렇게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 조비가 기체가 좀 와서 공에서 SK텔레콤하고 좀 뭔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공 쪽에서. 자, 현대차는 UA임과 버스, 택시 등 육상 교통을 연결하는 단일 서비스 플랫폼 구축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버하고 조비가. 자, 우버를 통해서 조비의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듯이 UA임과 버스, 택시 등을 육상 교통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걸 다 이제 연결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AAM, 이전 이미지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저번에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UAM 주변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교통의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마차, 기차. 옛날에는 기차가 있을 때는 기차역 주변이 어때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그 주변에 부동산 시세가 좋았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이 고속도로의 시대가 오면서 터미널 주변이 어때요? 상권이 좋았어요. 그래서 터미널 주변에 부동산 시세가 좋은 거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차가 어때요? 빨라졌죠. KTX가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버스 3, 4시간 가는 거 기차 타고 KTX 가면은 빠르면 1시간 반, 1시간 40분, 50분에서 서울에서 지방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이제 최근에는 또 이 역 주변으로 또 이렇게 형성이 좀 잘 좋아지고 있어요. 역 주변에 또 이제 부동산 올라요. 나중에 이제 이 UAM 주변에 이 거점 지역이 있겠죠. 그 거점 지역을 잘 살펴보세요.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UAM을 이제 많이 이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겠죠. 주식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식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부동산도 이런 걸 보고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롯데렌탈, 롯데건설도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방향. 그걸 미국이 어때요? 선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선도를 하고 있다? 2009년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 조비가 어때요?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처음에는 자동차 회사들도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포드, GM, 클라이슬러 몇 개 안 남아. 다 이제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핸드폰 회사, 통신 회사를 보시면 아세요. SK 지금은 LG, KT만 있잖아요. 옛날에 한솔도 있고 신세기도 있었고 여러 개 통신사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면서 국가가 손을 안 대고 시장의 원리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서 알아서 어때요? 그 시장의 구조 조정이 된 거죠. 이런 UAM 관련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막 생겨날 거예요. 막 생겨나다가 이제 포화 상태가 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이 안 좋은 애들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근데 제가 왜 미국 걸 하라냐? 1등이기 때문에. 1등 기업이면 어때요? 그 기업은 계속 1등으로서 유지를 할 확률이 높으니까. 현대 트랜시스 UAM 공간인데 이렇게 이제 앉아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자동차의 시대가 이 UAM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 UAM 또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또 아차 같은 경우는 아부다비요. 정부가 컨소시엄과 UAM 운영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의 회사들도 이쪽으로 지금 현대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에어테시 제조업체 아처, 아랍에미리트, 도심항공 시장의 진출의 속도를 높인다. 현지의 제조시설도 구축할 방침이다. 지금 이런 기사도 나와요. 좀 플라잉카 UAM 덕분에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곧 온다. 이게 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로 좀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대는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께서 인내를 신나가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인내만 잘하면 돼. 소비는 인내만 잘하고 계시면은 그냥 이 세 자리까지 쑥 올라간다라는 거. 그냥 투자하시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시면은 수익 다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